네, 다음 주 화요일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우리 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수정 요구 없이 수용했습니다. 남북이 2년여 만에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개최 등 우리 정부가 요구해왔던 관계 개선 방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에 집중한 뒤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의제로 확대하는 이른바 순차적 의제 확대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의제는 청와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등 수용하기 힘든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수용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직 성급한 낙관이나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한 만큼 북핵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원 공관과 미디어 연구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동아일보 1면, 평창에서 평화로 80일 살얼음 레이스입니다. 어제 북한이 전격적으로 우리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 제안을 수락을 했고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네, 이거 사실 저희가 제안한 걸 하나도 역제안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단 그랬죠.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일단 말한 내용을 뒤집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정은의 어떤 그 발언 자체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참가는 100% 저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발빠르게 우리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일단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중단하자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고 또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보여준 평창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아마 있는 그대로 역제안 없이 바로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본격적인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궁금한데 북한에서 보는 전통문 내용을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평창올림픽은 참가를 명확하게 이제 가부 여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관계 개선 이게 문제 어떤 걸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좀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핵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례적으로 90도로 절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능력 부족으로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인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있는데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고개를 숙인다.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핵미사일 위기에 기인한 이른바 그 전방위 제재에 대한 굉장한 고통을 안쪽에서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경제 문제는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 혈로를 좀 뚫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혈로가 좀 평창올림픽이 아닌가라고 이제 북한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이제 전개된다면 어쨌든 평창올림픽 참가하는데 북한이 비용이 들어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일단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어쨌든 전방위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창을 혈로로 해서 일단 우선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출구를 모색하지 않겠나라는 거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한국, 남한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신년사 그 발표 직후에 태영호 공사가 네.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태영호 공사는 이제 이게 그 한미 간의 균열을 노리는 그 신년사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남남 갈등에 대해서 태영호 공사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그것도 노림수 안에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 신년사 뭐 이런 그 9일에 이후에 회담에서 뭐 경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 원조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네. 국제사회에 그 대북 공조가 있으니까. 하지만 글쎄 이거 뭐 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뭐 이면에 어떤 뭐 그 바라는 것이 있는 건지, 네. 또 하나는 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좀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그렇죠. 남한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좀 한 라인을 통해서 좀 다져진 내용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준비 단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오갈지를 한번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공통 의제는 당연히 평창 올림픽 참가겠죠. 이 남한 쪽에서는 이런 의제를 좀 원할 것 같은데, 이산 가족 상봉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핵화 협상 복귀,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고 갈 수는 없는 의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북한 쪽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뭐 저희가 지금은 연기를 얘기했지만 중단으로 가자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같이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세 분 보실 땐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네. 비핵화 협상 복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도 맞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남북적 십자회담 같이 이런 정례적인 회담들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 비핵화 협상 복귀가 안 되면 사실 북한에서 요구한 저 세 가지 요구를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 어떻게 중단합니까? 제가 볼 땐 중단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뭐 눈에 띌 만한 북한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걸 재개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국제사회와 유엔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거를 그냥 우리가 열어줬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어떤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핵 동결이든 NPT 다시 가입을 해가지고 국제사회 감시를 받게 하든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뭐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이 저런 걸 요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비핵화 협상에 관련된 어떤 형태로의 북한의 변화가 전제돼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하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무조건 퍼주는 그런 형식의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급한 성과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네. 그건 결국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뭔가의 변화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제돼야만 사실은 다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이제 야당에서도 일제히 비핵화 논의가 빠지면 북한과의 접촉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핵 제거가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떠한 대화와 협상도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됩니다. 북핵 미사일 문제를 명확히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비핵화 논의가 빠지면 평창 올림픽 단순한 이벤트잖아요. 네. 이게 끝나면 또 이 굉장히 서로 간에 대치하는 상황이 갈 거고, 북한과 북미 간의 갈등은 또 고조될 수도 있고 훈련이 다시 재개되면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른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북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핵 문제가 지금 어디를 겨냥하고 있죠? 김정은의 신년사 보면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고 이걸 누르면 미 전역이 타격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미국의
절박한 안보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의 대화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더라도 최종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는 미국의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뭐 대화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테이블에 앉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소프트한 문제부터 얘기를 하겠죠.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산가족 문제,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문제. 근데 이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어쨌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평창올림픽입니다. 여기서 북한 선수가 오고 응원단이 오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남북 단일팀이 경기 종목마다 구성이 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에서 이걸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뭐 여기서 뭐 이번 그 남북 회담을 통해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거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유일한 혈로인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경색돼 있는 제재 국면을 조금이라도 이완시킬 수 있다면 대성공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 북한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뭔가를 요구했을 가능성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기쁜 마음과 좀 걱정되는 마음 아마 함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국제 상황이나 핵 문제 관련된 한반도 문제 풀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과의 공조가 정말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또는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진전된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지금 박상원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이나 아니면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프트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접근이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걸 받아주는 그런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끝까지 비핵화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어떤 진전된 메시지나 아니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더 이상의 대화에서 뭘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수의 진을 치고서 협상에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갑자기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이제 통화를 하면서 100% 지지한다.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미묘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대화에서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희망하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백악관에 배포된 자료를 보면 두 정상이 대북 압박을 이어가면서 과거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미국 측은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비 변호사. 그러니까 위험성 인식에 대해서 외려 남한보다는 미국 본토와 미국의 뭐 하와이나 뭐 괌이나 이런 데서가 더 그 현실적으로 위협을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 차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공화당의 그 시각으로 보니까 군사 옵션도 옵션 중에 하나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공언하는 거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김정은 신년사는 한미 공조의 균열을 노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런 시각차가 작다 하더라도 끝에 그 정책, 그 대북 정책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남남 갈등과 한미 공조에 그 계속 갈등을 낳는 그런 씨앗이 될까봐 저는 그것이 걱정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비핵화 협상은 저는 협상 테이블에 아예 핵 문제는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의제로는. 저는 좀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예. 네, 사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가 같이 오면 정말 그 두 여자 우리 남한에 와서 정말 이벤트성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가능할까요? 글쎄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다음에 트럼프의 딸 이방카 이 차원이 아니고 이방카는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슈퍼파워입니다. 김여정 역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여성이 평창올림픽에서 만난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무슨
호사가들의 관심을 끄는 측면뿐만 아니라 양 정부의 굉장한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승사된다면 굉장히 어떤 고도의 정치 수준에서의 대담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외교 무대에는 백조가 한 마리 떠 있지만 그 밑에 발을 젓는 그 발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 측면 이방카 김여정이 온다면 그것은 올림픽과 관계없이 북미 대화에서 전기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큰 무게감을 갖는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여정과 이방카를 평창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펼쳐질지 다음 달 동계올림픽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 제안을 수락을 했고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그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네, 이거 사실 저희가 제안한 걸 하나도 뭐 역제안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김정은이 일단 말한 내용을 뒤집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정은의 어떤 그 발언 자체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평창올림픽 참가는 뭐 100% 저는 뭐 확신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발빠르게 우리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일단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중단하자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고 네, 다음 주 화요일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우리 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수정 요구 없이 수용했습니다. 남북이 2년여 만에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개최 등 우리 정부가 요구해왔던 관계 개선 방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에 집중한 뒤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의제로 확대하는 이른바 순차적 의제 확대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의제는 청와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등 또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보여준 평창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아마 있는 그대로 역제한 없이 바로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본격적인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궁금한데 북한에서 보는 전통문 내용을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평창올림픽은 뭐 참가를 명확하게 이제 가부 여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관계 개선 이게 문제 어떤 걸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좀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핵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례적으로 90도로 절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능력 부족으로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인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있는데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고개를 숙인다.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핵미사일 위기에 기인한 이른바 그 전방위 제재에 대한 굉장한 고통을 안쪽에서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경제 문제는 지금 사박이 막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 혈로를 좀 뚫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혈로가 좀 평창올림픽이 아닌가라고 이제 북한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이제 전개된다면 어쨌든 뭐 평창올림픽 참가하는데 북한이 뭐 비용이 들어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일단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전방위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창을 혈로로 해서 일단 우선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출구를 모색하지 않겠나. 수용하기 힘든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수용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직 성급한 낙관이나
기대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한 만큼 북핵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동아일보 1면, 평창에서 평화로 80일 살얼음 레이스입니다. 이 어제 북한이 전격적으로 우리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 통일부 대변인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